이번에는 정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정관은 사회적 질서, 규범, 법도, 그리고 조직 안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기운이에요. 정관이 하는 역할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사회 속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외부의 규칙과 질서를 따르도록 돕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 안의 감정이나 욕망을 제어하면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해주는 힘이죠. 그래서 정관의 주요 역할을 보면요. 첫째는 사회적 안정이에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힘을 줍니다. 둘째는 자기 통제죠. 감정을 절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도와줍니다. 셋째는 책임감과 신뢰입니다. 정관이 강한 사람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믿음을 얻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존경받아요. 역사적으로도 정관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동양 명리학에서는 여러 십성 가운데서 정관을 정식의 관이라 불렀고 사회적 역할, 도덕, 질서, 규율과 깊이 연결해서 해석했어요. 정관이 강한 사람은 사회적 규범과 윤리를 잘 따릅니다. 내면을 엄격하게 다스리니까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죠. 역사 속에서 도덕과 규율을 바탕으로 나라를 안정시킨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관이 강한 사주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현대의 전문가들은 정관을 규율을 통한 자기 성장, 또 사회적 성공의 기반이라고 평가합니다. 정관은 체계적인 자기관리, 책임감, 신뢰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리더십과 지위를 세우게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직업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관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공정하게 일을 해내죠. 그래서 신뢰를 얻습니다. 둘째, 기업 경영자입니다. 체계적인 전략과 내부 통제를 바탕으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건 정관의 기운이 작용하는 예예요. 셋째, 사회 지도자입니다. 도덕과 자기 통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 리더들, 이 역시 정관의 힘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정관은 사회 속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내도록 돕는 핵심 기운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고 신뢰받는 인격을 만들고 체계적인 업무로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죠. 다만 지나치게 강하면 융통성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시대 변화에 맞춰 유연성을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 내면이 단단해요.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죠. 예를 들어 교사라면 수업 준비나 학생 관리에서 규칙을 중시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직업적으로는 공직, 교육, 법률, 금융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조직 안에서는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역할을 맡으며 명확한 계획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공정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협력과 조화를 중시하죠.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관리자가 공정한 분배와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게 전형적인 사례예요. 리더십 측면에서 보면 정관이 강한 사람은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도덕적 규율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얻은 지도자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다른 십성과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정관은 편관과 대비되는데요. 정관은 안정과 질서, 편관은 도전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두 기운이 잘 어울리면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정관은 식신이나 재성과 만나면 안정성과 책임감에 창의성과 경제적 성과가 더해져 현실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정관은 자기 통제와 책임감을 유지하면서 다른 기운과 균형을 이룰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전문가들도 정관은 긍정적이지만 융통성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정관은 강약에 따라 성향이 많이 달라져요. 강한 정관은 장점이 많습니다. 엄격한 자기 통제, 높은 책임감,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주죠. 하지만 너무 강하면 융통성이 떨어지고 변화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정관은 규율과 책임감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기운과 어울리면 창의성과 실용성이 보완됩니다. 위치도 중요합니다. 연간이나 월간에 있으면 어릴 때부터 규범과 질서를 중시하는 성향이 잡힙니다. 일간이나 시지에 있으면 성인 이후 사회적 역할과 경력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특히 시지에 있으면 인생 후반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작용합니다. 사례도 살펴볼까요? 첫째, 공공기관의 리더입니다. 규율과 투명한 소통으로 조직 신뢰를 구축하고 점차 유연성을 배워가며 혁신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죠.
둘째, 기업 경영자입니다. 데이터와 계획으로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내리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정관형이에요. 다만 변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자의 사례입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교사, 이 역시 정관이 강하게 작용한 경우예요. 정관을 가진 사람에겐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 인식을 강화해서 보수적 경향을 인정하고 동시에 융통성을 키워야 해요. 협업 교육 창의적 워크숍이 도움이 됩니다. 조직 내에서는 정관이 다른 기운과 균형을 이루도록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야 하고요. 전문가들은 정관을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게 결국 더 큰 성장을 만든다고 강조하죠. 정관은 개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조직 관리, 그리고 연구 동향까지 폭넓게 연결됩니다. 먼저 심리적 건강입니다. 정관은 보통 심리적 안정과 연결되지만 너무 엄격하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 운동, 취미 활동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대인관계입니다. 정관이 강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경직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공식 자리에서는 규율을 보여주되 비공식 자리에서는 유머와 친밀한 대화로 균형을 잡는 게 좋아요. 셋째, 현대 조직 관리입니다. 요즘은 안정뿐 아니라 혁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관형 관리자에게는 창의적 문제, 해결 교육이나 리더십 코칭을 추가해서 안정과 혁신을 함께 달성하는 전략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동향을 보면 정관이 리더십 스타일이나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시도가 늘고 있어요. 앞으로는 명리학, 심리학, 조직학이 융합된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개인과 조직의 성장 전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정관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기운이 아니에요. 개인에게는 자기 통제와 심리적 안정, 사회에서는 신뢰와 책임, 조직에서는 안정적인 성장과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핵심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주고 조직 안에서 존경받게 해요. 부정적으로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경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살리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유연성을 꼭 더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출 때 정관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안정과 발전을 주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